통증이에요. 그냥 이게 되게 겪어보지 않은 모르는 건데 그냥 걷는 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완전 폐인이 되는 거죠,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할 때는 걷지를 못하니까요. 진단이 굉장히 늦어져서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보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서야 이제 첫 진단을 받는다고 이제 보고도 되는데, 고아질환, 오르펀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좀 불쌍한 질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몇 차례 그런 걸 경험하면 어딜 가도 이 병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어떤 좀 답답함.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피부과 전문의와 만나시면은 치료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시니까 힘내시고 숨기지 마시고. 여러 가지 치료약제들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더 이제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도록. 네, 스치게 되니까 그건 안 좋을 수 있겠고. 개미해질 때는 좀 뭔가 눌리고 할 때 그 부위가 눌리면은 좀 아프고. 아무래도 이제 좀 끼는 옷을 입고 좀 이제 많이 움직이고 하면은 약을 먹더라도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뭐 꼬리뼈 쪽에 그 막 자주 터지거든요. 그게 계속 자주 터지면은 고름이 막 나오고 속옷도 좀 젖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이 병 자체가 흉터가 생기는 정도가 되면은 소위 그걸 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생기지 않고 더 심해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은 여드름 같이 생기는 이제 농양이나 결절 같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 안 생기면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겨드랑이에도 뭐 계속 결리는 느낌도 나고 좀 뭔가 눌리면 아픈 느낌이 계속 나기도 하고, 사타구니도 비슷하게 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여드름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체질인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여름이니까 또 운동을 하면 화농성 한선염이라고도 하는데, 한선염은 땀관에서 염증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은 모낭에서 염증이 생긴다. 화농, 고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과 비슷하게 털구멍을 중심으로 고름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00년, 한 1830몇 년 정도에 처음으로 이런 병이 있는 거를 기술한 프랑스 의사가 있고, 그 한 20년 뒤에 이 질환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한 프랑스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베르누이라는 이제 그 선생님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반복적인 염증을 보이는 어떤 환자를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위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이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어떤 개념이, 그 당시에는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이름이 붙진 않았지만 이런 병의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을 받기 전에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아예 처음 들었고 거의 갔던 병원들은 다 폐진낭종이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아예 처음 들은. 처음이 아마 16살 중3 때 처음 종기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엉덩이 쪽이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종기가 생기면 째고 항생제 먹고 계속 그 반복으로. 여드름이라고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 좀 가볍게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20살, 21살 때 좀 그때 좀 피가 많이 나올 정도로 터질 때, 그럴 때 기억이 좀 있습니다. 감별을 잘 해줘야 됩니다. 한홍한선염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여드름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종기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세 가지 질환이 모두 다 털구멍을 중심으로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 질환들을 감별해 주지 못하면 정확한 적절한 치료를 또 잘 못할 수도 있겠죠. 모양은 비슷하되 그 패턴이 다릅니다. 일단 여드름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있고 또 종기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있고 이 한홍한선염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홍한선염은 여드름이 잘 생기지 않는 부위에 생기는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단의 기준이 되는 이제 세 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염증성 결절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이제 작은 뾰루지 형태는 아니고요. 최소한 1cm 정도 이상 되는 크기로 이제 누르면 좀 아프고 그리고 피부 깊이 조금 단단하게 이렇게 만져지는 형태로 이제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또 안에 고름이 차서 이제 자꾸 터지는 이런 농양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긴다든지 또 이러한 염증들이 처음에는 따로 있는 것 같았는데 서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누르면 고름이 나오는 이런 고름 길이 형성되는 게 느껴진다든지 이 질환을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생긴 모습 하나만 갖고는 종기냐 화농성한선염이냐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화농성한선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발을 하게 돼 있고 또 염증이 잠깐은 가라앉는 것 같다가 그 부위에서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엉뚱한 부위에서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양상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기는 잘 치료하면 완전히 소실돼서 전에 여기에 그게 있었나 할 정도로 이제 흔적을 안 남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화농성한선염은 염증이 점점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라서 흉터라던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소독 다 좀 해주세요. 야, 이런 데는 고름이 많이 찼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걸 다 걷어내는 수술을 하면은 이거는 좋아지겠지만은 회복이 피부 이식을 하든 뭔가 피부를 피판수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아이고, 가급적 좀 덜 부은 대로 해서 안쪽으로 찌르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 그죠? 이렇게 다 연결돼서 나오네요. 네, 이쪽, 그 다음에 안쪽으로 조금 더 주사 놔드릴게요. 네, 아픕니다, 맞습니다. 이게 더 심한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아픈 정도는 환자분이 제일 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속에 진짜 깊숙하게
지금 덩어리가 져 있거든요. 기간이 오래되셨습니다. 헐리라는 사람이 나눈 3단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단계를 이제 경증, 그 다음에 중등증, 그 다음에 중증 이렇게 보는데, 경증이 있을 때에는 낮게 종기들이 있을 때입니다. 이 종기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커지고 하면은 안쪽에서 터져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굴이 생기는 그 단계를 이제 중등증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이 많아지다 보면은 온 겨드랑이, 온 엉덩이, 온 사타구니가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3단계. 굴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정상적인 피부도 있고 좀 남아있는 부위가 있으면은 이제 중등도, 그게 전혀 없으면은 중증,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기는 흉터 없이 염증성 병변만 있는 경우를 일기라고 하고, 2기가 되면 흉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흉터가 전체 병이 있는 부위에 50%까지는 안 되고 조금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있거나 어쨌든 흉터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최소 2기라고 볼 수가 있고, 3기가 되면 병이 있는 부위, 예를 들면 겨드랑이라던가 사타구니라던가 엉덩이에 한 50% 또는 그 이상의 흉터가 있는 경우는 헐리 3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을 보면은 대략 한 40%는 가족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높은 가족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좀 동반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에서는 좀 드물고, 어떤 유전자가 정확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 정도가 현재까지의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을 갖고 있는 부모가 혹시 내 자녀한테 유사한 병이 생길까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좀 안심을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10대에서 30대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이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혹시 놓치시지는 않을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라고 해서 꼭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생활 습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악화 요인들을 피하려는 노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알았으면 좀 초반에 빨리 치료를 할수록 좋다고 들어가지고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병원이라도. 많이 가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그냥 단순한 종괴라도 그냥 본인이 가만히 놔두지 말고, 무조건 저는 아프면 병원 무조건 처음부터 가라고. 그냥 버티지 말고.